정보보안 산업계사 4강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다시 한번 간단히 드리면은 현재 저는 서울대하고 이화여자대학교하고 그다음에 영지전문대에서 강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선전자에서도 지금 저는 출강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1강, 2강, 3강에서 문제풀이를 같이 살펴봤었는데 이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그 보안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IT 하나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다양한 분야로 해서 정보라는 것을 다각도로 지키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을 할 수, 어떤 비즈니스나 여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지켜주는 이제 그런 개념이란 것을 이제 볼 수 있었죠. 자, 그래서 4강에서의 문제풀이를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이제 4강에서는 이제 보면은 이제 앞에서 썼던 이제 뭐 시스템이나 뭐 운영체제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지키는 이제 그런 보안에 대한 것들을 봤었고, 이후에는 이제 다양한 소프트웨어나 이제 그다음에 법률에 관련된 것도 볼 수 있었으면은 이제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이제 3강 이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그다음 문제 보면은 윈도우에서 시스템의 전체적인 설정 정보를 담고 있는 레지스트리 파일은 퍼센트 시스템 루트 퍼센트 역/config 이 디렉토리에 저장된다 했었죠. 이곳에 저장되는 주요 레지스트리 파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1강, 2강, 3강에 봐보시면은 이제 어떤 특정 단어나 개념에 대한 것들을 쭉 이제 문제를 푸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정보보안 산업기사를 보시면은 혹은 기사를 보시면은 이제 이런 지금 보는 문제와 같은 것들이 역시 많이라기보다는 적절히 나오는데, 어떤 얘기는 이래요. 문제가 길어요. 어떤 거는. 그리고 문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떤 디렉토리에 있는 특정 파일의 특성을 한번 얘기를 해봐라. 뭐 이런 식의 이제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다. 왜냐? 해당되는 디렉토리나 파일들이 특정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거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지식을 이제 테스트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알아야 될 것들이 종류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죠. 정보보안 산업기사나 기사를 자꾸 우리가 문제 풀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이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되게 이제 나이대나 학년별로 이제 단계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 반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풀려고 할 때 마음가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이거 어려운데 벌써 문제가 긴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의 뭐가 된다? 진입 장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경영 쪽에서는 그렇게 보는데, 특히 이제 연배 있으신 분들 이해를 하실 거예요. 내가 쉽게 하고 진입 장벽이 되게 낮고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러는 여러분들이 말고서도 다른 사람들도 대거 진입을 해가지고 그 영역 자체가 레드오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진입 장벽이 있거나 퀄리티가 있거나 이랬었을 때는 보면은 이게 이 라이선스, 저기서 우리 지금 이제 우리 지금 보면은 우리 코너에서 벗었을 때 라이선스 마스터라는 이름으로 나가는 것만큼 이제 자격증 결국에는 가치라는 게 있거든요. 그 가치에 대해서 판단할 때 사람들이 많이 이제 대거 관여를 했었을 때 그 가치가 높아지는 것들도 있어요. 많이 알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바리스타라는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사람들이 산업이 이렇게 두터워야, 그렇죠? 두터워야 이제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자격증이 있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죠. 뭐 변호사 자격증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은 취득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산업 자체가 관여된 사람들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져서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시민들은 좋죠. 법률 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고 가능성이 많아지면은 뭐 수입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적어진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많이 이제 가지게 되면은 힘들어지는 부분들도 있죠. 바리스타하고 어떻게 변호사 자격증이 비교할 수 있냐라고 할 수 있긴 하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자격증을 준비할 때 보면은 어떤 그런 경제성이나 그다음에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건 이제 제가 우리 4강 이제 문제를 풀면서 차차 얘기를 해드릴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일정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공부하고 있는 투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일종의 이제 패시브와 같은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요 시스템 루트 컨피그 디렉토리에 대한 거에 대해서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죠. 자 여기서 보시는 시큐리티 시스템의 보안과 그 다음에 권한에 대한 정보라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레지스트리란 건 윈도우에 대한 얘기. 우리 지금까지 리눅스에 대한 얘기 많이 나왔죠, 그죠? 근데 보안이란 거는 그걸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윈도우도 당연히 우리가 커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윈도우에 보면 레지스트리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시큐리티에 대한 거죠. 시큐리티에 대한 거는 이제 레지스트리에 대한 것이 이제 윈도우 시스템과 관련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으며, 시큐리티는 보안과 관련된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다 했습니다. 이게 직관적으로 우리가 보자마자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어떤 기능에 대한 것들은. 근데 특히나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편의나 이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요. 아까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추가 정보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서버기 때문에 관리자 이제 역할이 사이드에 있다 보니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윈도우는 일반인들이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윈도우 같은 경우는 어떤 일반적으로 편하게 쓰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들을 덜어내버린 희생시켜버린 분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딱 봤을 때 보안에 관련된 거니까 그러니까 시큐리티라고 이름을 써버린 거죠. 그래서 보안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고, 이번에 SAN 같은 경우에는 로컬 계정, 그룹 정보에 대한 것들이 저장돼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3번에 보면 소프트웨어라고 써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예요? 잘못된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예전 소프트웨어라고 써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하드웨어 설정 정보라고 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레지스트리를 담고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소프트웨어라는 저 이름만으로 와 닿은 게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설명해놨어요? 하드웨어 설정 정보가 이 소프트웨어에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쉽지 않은데, 여기다가 이제 요렇게 이제 붙여놨죠. 또 너무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렵게 혹은 이제 너무 멀리 생각을 해서 혹시 소프트웨어 안에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는 디바이스, 그러니까 드라이버, 그러니까 이게 하드웨어도 프린터기나 이런 것들도 작동하려면 소프트웨어가 필요해요. 근데 하드웨어를 동작시키는 소프트웨어가 혹시 이거 관련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공부를 되게 디테일하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너무 확장돼서 멀리 나가가지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여기서 또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은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에 NTUSCDAT라고 되는데, 이거는 사용자별 설정 정보 해가지고 사용자 계정별로 시스템 설정이 되는 것이 설정이 이제 적혀 있는 파일이 바로 이 NTUSCDAT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크론에 대한 얘기가 이제 또 나왔습니다. 얘는 은근히 좀 많이 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크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이제 1번에 정기적인 작업을 지정 시간에 처리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크론은 유닉스, 리눅스에서 정기적인 스케줄을 설정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하도록 한다 했었죠. 아까 제가 크론 탭하고 크론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뭐 오전이든 오후든 저녁 시간이든 특히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새벽이든 어떻게 해요? 이거를 반복적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크론에 대한 얘기인데, 1번은 딱 정확하게 크론에 대한 역할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2번에 보시면은 크론에 의해 수행된 작업에 대한 로그는 남겨놓지 않는다. 크론은 2번에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로그에 남겨놓지 않는데요. 그렇지는 않은데, 크론은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작업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얘는 시스로그 등의 그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로그는요, 일종의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회사로 보는 뭐라 해야 될까요? 일일보고 있죠. 일보라고 줄여서 보통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거에 대한 데이터를 남겨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론에 의해 반복되는 작업일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중요한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회사로 치면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비즈니스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그 보면은 우리가 메일 레터라고 쳐요.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메일 레터 가지고 이제 그 신문사 광고나 이런 홍보들도 들어가고 어떤 그런 정보들이 있겠죠. 근데 그것을 뭐 새벽이든 오후든 오전이든 그 광고를 어떤 광고주가 이 시간대에 그 광고가 그 이메일을 통해서 전달됐으면 좋겠어요라고 할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그 사람들이 할 경우에 이제 보면은 뭐 정확하게 딱 발송 버튼 눌러가지고 작업이 되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사람이 컴퓨터처럼 디테일하게 한 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래도 컴퓨터가 이게 나오기 전에 사람들이 다 했단 말이에요. 어떤 비즈니스의 여러 항목들을. 근데 크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다 빈틈없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용이 되는데 근데 그런 작업들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우리가 이제 그런 거 하잖아요. 법정 문제 있었을 때 보면은 CCTV를 돌린다라든지 그 사람이 뭐 그제 그 흔히 말하는 그 알리바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언제 출근했음, 어디에 뭐 그 카드 결제를 했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다 그 사람에 대한 알리바이야 혹은 데이터란 말이에요. 요즘에 뭐 빅데이터 분석 기사라는 자격증 나온 것처럼 혹은 보면은 뭐 인공지능이나 이제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그 특정 항목에 대한 패턴들을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그제 그제 거기에서 이제 보면은 어떤 그 패턴을 뽑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내는 것인데 결국엔 그게 다 로그들이나 어떤 흔 데이터들이거든요. 근데 그 이런 것들이 결국에 보면은 그 이제 크론 같은 경우에 하는 작업이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로그를 남길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남겨야 되고 3번에 보면 시간별, 일별, 주별, 월별로 작업을 정의할 수 있다 했습니다. 월, 주, 일, 시간별로 상세하게 반복할 작업에 대해서 정의를 해줄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중요하면서도 반복적인 서비스의 지원이 가능하다 했는데 맞죠. 제가 전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죠. 그죠? 4번에 ETC에 크론 탭 파일에 처리할 작업의 목록이 정의되고 저장되어 있다 얘기했습니다. 크론 탭 파일에 처리할 작업 목록이 저장되어 있으면 이것을 활용해서 업무를 추구할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크론 탭 파일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특정 시간대나 특정 그 범위에서 그 작업을 해야 될 행동들이 뭐 한두 개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이 작업하고 이 작업하고 이 작업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기업의 사이즈가 클수록 그렇죠? 그런 경우에 보면은 해야 될 업무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어떤 리스트화 해가지고 하나하나 전부 다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요즘 크론탭 파일에 대한 것들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은 정보 보안 기사 산업계사에 있는 그 도구들의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잘 활용하면은 우리가 일반 개인으로서도 요즘에 보면 그 1인 기업 얘기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런 것처럼 개인으로서도 진짜 그 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개념들이나 도구들을 잘 활용하면은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특정 이제 그 뭐 취업에 있는 상태시든 아니시든 그죠? 전문직으로 이제 하시든 간에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크론탭처럼 어떤 스케줄링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내가 다른 걸 하고 있어도 이 서비스를 계속 돌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이 동작을 함으로써 수익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우리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1차원적 그 어떤 그런 그 비즈니스나 그런 것을 진행한다면은 이런 IT 자원들을 활용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차원적인 공격이 이제 보안 과목이라서 이제 단어를 이렇게 썼는지 제가 쓰게 됐는데 그런 그 어떤 활동이라는 게 비즈니스인가 활동들이나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 이렇습니다. IT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대부분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그 컴퓨터는 이제 그 요즘에 많이 보급이 됐긴 했는데 스마트폰은 웬만하면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도 스케줄링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외국어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보면은 뭐 구글 번역기나 네이버 번역이라든지 뭐 요즘에는 뭐 오픈 AI의 뭐 챗GPT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영어 잘 못 하시는 분인데도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글로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스케줄링 프로그램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더 이제 그 규모를 넓혀 가시는 거는 이제 진행해야 되긴 하겠지만은 그 어느 정도 규모를 하시기 전에 그 어느 정도 이제 활동을 하는 거라면은 지금
그런 같이 이제 그 스케줄링을 해줄 수 있는 그 도구들을 활용하시면은 굉장히 강력한 개인이 되는 거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MS의 CEO 사티아 나델라 대표도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 월에 한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그 1,000불 그 정도 된 그런 그렇게 수익을 거는 사람이 그 최근에는 IT 자원들이죠. 뭐 챗GPT든 어떤 그 뭐 클라우드든 이런 걸 활용을 해서 그 이제 월 100 벌던 분들이 월 1,000만 원 정도까지 벌 수 있는 데까지 그 하기에 따라서 전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또 이제 다음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개인 PC 보안에 관한 점검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그 1번에 보시면 디렉토리, 그 패스워드 미설치 점검. 여기서 그 흔히 우리가 줄여서 말할 때 비번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이 패스워드는 보안에서 제일 중요하면서 기본이란 거죠. 비밀번호는 그 결국에는 해커나 크래커들이 타겟으로 해가지고 가장 알고 싶어하는 그 목표 중에 하나긴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어서 서비스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걸 겪었었는데 어떤 거에는 제가 이제 이제 어떤 이제 그 서비스를 그 이제 뭐 네이버나 뭐 여러 가지 그 서비스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채팅 서비스를 하나 썼었는데 어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사원이 있었어요. 그 사원분이 저한테 이제 뭐라고 얘기 나왔었냐면은 문화상품권 지금 이제 이제 어떤 요청이 들어와서 회사 내 다른 부서에서 요청이 와서 문화상품권을 50만 원어치인가 사야 되는데 지금 이제 자기한테 그거를 대신 사줄 수 있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 업무라면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러냐 그런데 얘기를 이제 진행하다가 이상했던 게 뭐냐면 그런 거를 개인 직원한테 갑자기 요청하는 경우도 없고 그 다음에 그러려는 보통은 그 서류 작업을 이제 문서가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그 작업을 할 때. 근데 그 문서에 대한 얘기도 없었고 갑자기 나오니까 굉장히 수상했죠. 수상해가지고 있었었는데 그래가지고 대답을 미루면서 있다가 이제 해당되는 그 직원한테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때 제가 카톡을 보냈나 전화를 걸었었는데 이제 봤더니 자기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그 메신저가 해킹당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질문을 해가지고 그 요청을 해가지고 그게 하마터면 진짜 결제를 할 뻔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이제 왔었는데 다행히 저는 이제 보안인 이쪽 부분들 신경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다가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확실히 느낄 수 있었던 거는 어떤 그런 크래커에 대한 공격들이 우리가 진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겪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거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은행에 뭐 하기도 하고 뭐 정부기관에서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보안 산업기사를 이제 공부를 해보다 보면은 그런 외부적인 공격들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 위험을 이제 비껴나갈 수 있어요. 오히려 이제 상대편 공격자들이 보면은 당황하죠. 그러면 보통 내기 아니다라고 이해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제 1번에 있던 비밀번호는 전 기본적으로 잘 지켜야 되는 거고 2번 바이러스 백신을 활용하는 바이러스 웜 점검 웜이 발동이 걸리면 시스템이 정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백신을 활용해서 웜이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웜이란 것도 어떻게 보면은 들어오자마자 바로 작동되는 게 이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제 어떤 특정 조건이 있었을 때 더 발동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윈도우든 리눅스든 간에 웜이나 그런 바이러스들을 감지를 하는 게 실시간으로 작동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해서는 점검을 많이 해줘야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전에 작업하는 거 있죠. 어떻게 보면 백신을 설치를 하고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귀찮고 저장 공간이 아깝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크래커들의 공격을 당해가지고 한번 크게 피해를 한번 입어보면은 이게 방어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투자에 가깝구나라는 거를 아마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마음을 놓는 순간에 공격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백신 같은 그런 방어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미리 설치를 다 해놓으시고 점검을 해놓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3번에 보시면 화면 보기 암호 설정. 개인의 경우 화면 보기 암호를 설정해서 부재시 상황에서 보안을 유지할 수 있음 했는데 화면 보기 암호 설정은 중요해요. 왜냐면 화면 보기에 그 비밀번호가 안 걸렸으면은 혹시 그 주위에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공격을 하지는 않겠죠, 그죠? 근데 또 모르는 거죠. 그 최근에 영화에 보시면은 오펜하이머라고 해서 그 원폭 개발에 관련된 어떤 그 사항에 대해서 이제 영화화됐었죠. 그런데 그게 보면은 그게 그 원폭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그 비밀 지역에서 도시를 하나 건설하고 그래서 좀 더 보안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그 사상 최초로 이제 원폭을 개발하는 그런 그 중요한 어떤 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었는데 그 정도 되면은 솔직히 웬만해서는 다 걸러내거든요. 사람들을 이상한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외부에서 정보를 빼내기 하는 사람들 다 막아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도 굉장히 좀 되게 그 감명 깊게 봤었던 분이 뭐가 있냐면 감명 깊게 인상적으로 봤던 부분은 그 안에서도 뭐가 있었냐면은 그 원폭 개발에 대한 그 비밀을 그 가지고 외부로 가서 이제 그 탈취하는 인물이 한 명 그게 안에 끼어 있었던 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거죠. 그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사람은 아니겠지 설마 해도 참 그게 보면은 그 우리가 마음을 놓으면 안 되는 그런 경우 있다라는 거. 요즘에 장비도 좋잖아요. 어떤 거냐? 거기는 화면 보기를 가서 어떻게 캡처하고 이거 다 필요 없고 가서 스마트폰으로 그냥 팍 찍어버려도 되거든요. 그 사람이 작업했던 것들을. 그걸 이제 확대를 해서 인쇄를 하거나 뭐 화질을 더 개선하거나 하면은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어떤 작업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낼 수 있죠. 그래서 그 우리가 지금 여기 정보보안 산업기사 기사에서 다루는 이제 그 내용들을 봐보면은 우리가 그 이미 이전에 나왔었던 그 공격 도구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보안 관련된 어떤 그 이제 우리나라의 그 미디어들이 있어요. 뭐 보안 뉴스나 그 좋은 매체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게 봐보면요, 진짜 진짜 공포스럽다 할 정도의 그 무서운 공격 도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그러니까 그거를 똑똑하고 그 굉장히 뛰어난데 그거를 되게 독특한 방식으로 활용하는구나,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세상 사회 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쓰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좀 존재한다는 것을 많다기보다는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도구들이 그 도구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그 보시면은 그 4번에 보면 라우팅 테이블 점검이라 되는데 라우팅 테이블이란 거는 그 우리가 이제 그 1강 때였던가 우리가 앞에 있는 수업에서 라우터에 대한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경로 설정에 대한 것들을 그 장비를 라우터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라우팅 테이블은 이제 그 라우터하고 관련된 것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트워크 연결 설정 관련된 사항이 라우팅 테이블인데 이거는 개인 이제 그 PC 보안하고는 관계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4번이 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우리가 봤었던 레지스트리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설치 시 드라이버 설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윈도우 레지스트리 키는 그랬어요. 자, 보시면은 이건 이 경우는 앞에서 이제 아닌 것은 틀린 것은 이런 관련 없는 것은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형태가 바로 뭐냐면은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맞는 것은에 대한 문제인 거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 윈도우 레지스트리 키에 대해서 정보하고 일치하는 걸 선택해 주시면 돼요. 1번은 이제 그 H키, 핫키 로컬 머신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정보가 다 여기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설치 드라이버 설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냐, 그것이 어떤 레지스트리 키냐면은 이 핫키 로컬 머신을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나머지 애들은 다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레지스트리 키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얘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라고 했었는데요. 윈도우에서 이거 윈도우인데 윈도우에서
그 탐색 그러니까 시작 단추 누르고 탐색키에 들어와서 레지디트라고 여러분들이 레지디트라고 해가지고 넣으시면은 레지스트리 편집기가 나와요. 그 편집기에 보면은 여기에는 레지스트리 키 이제 그 디렉토리들이 쭉 뜨게 돼 있거든요. 그 중 하나가 이 하키로컬 머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자 아래에서 설명하는 악성 코드의 종류는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는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된 사용자 문서 파일을 암호화하거나 컴퓨터 시스템을 잠그고 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으로 전자메일이나 웹사이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감염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그 해당되는 악성 코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 지금 문장에 나온 거. 자 1번은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그 목적에 의한 어떤 특정 부분을 감염을 시킨 거야. 동작을 못하게 한다라든지. 그래서 여기 악성 코드에는 그 1번 바이러스하고는 좀 관련이 없죠. 비슷한 느낌을 주지만은 그리고 왜냐면 얘는 암호화를 해가지고 컴퓨터 시스템을 잠궈버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는 거. 2번 루트킷은 시스템에 무단 액세스할 수 있도록 보조 작업을 해주는 거고 3번 웜은 자신을 끝없이 복제해서 디도스 공격에 이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 동작할 때는 공격할 때는 어떤 공격을 한다 이게만 게 아니고 그 공격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다양한 도구들이 이게 포함이 되기 시작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전쟁을 한다 했을 때 육해공군으로 해가지고 그 지상하고 그 다음에 바다하고 공중에서 하늘에서 어떤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콤비네이션이니까 서로 이제 어떤 이제 시스템을 짜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렇죠? 공중에서 갈 때는 미사일을 쏠지 아니면 드론을 활용할지 이런 것처럼 특정 타겟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여되는 그 도구들이 이제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4번을 보면 이제 랜섬웨어라고 나와요. 시스템을 잠그고 사용자의 컴퓨터를 납치한 것 같은 상황을 만든다 했습니다. 이미 그 랜섬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납치하고 관련이 있죠, 그죠? 이게 지금 요즘에 좀 문제가 되는 게 뉴스에도 나온 부분이지만은 그 우리나라 이제 그 제조업과 여러 그 기업체 있죠, 그죠? 기업체에서 이 랜섬웨어 공격을 많이 지금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해커나 크래커들이 이제 요즘에 경제 상황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특히 더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랜섬웨어나 이런 것들이 그 회사에서 필요로 한 가장 최악인 경우인데 그 회계 장부나 그죠? 그 특정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킹을 해서 확인을 하고 이 회사가 돈이 있구나 확인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 비즈니스 할 때 가장 필요한 문서들 있죠, 그렇죠? 문서나 어떤 그런 그 소프트웨어들을 이렇게 잠궈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잠군다 그러면은 그냥 이걸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를 수가 있는데 저는 피해된 상황들을 좀 은근히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해당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하려고 하거나 문서를 열려고 더블 클릭을 하잖아요. 윈도우 같은 경우에 예를 들게요. 실행하면은 갑자기 이게 뭐 친절하게 뭔가 떠요. 메뉴가. 그러면서 그 화면이 딱 떠요. 그래가지고 당신의 컴퓨터는 뭐 이래 영어로 보통 써 있죠. 그래서 당신의 컴퓨터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납치당했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납치당했다는 얘기를 하고 이걸 풀고 싶으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호화폐 있죠.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를 그때 그것도 몇백만 원 이렇지 않죠. 단위가 몇 천만 원도 아니고 억 단위 가지고 억 단위를 이렇게 돈을 달라고 얘기를 하고 더 이제 상대편이 치를 떨게 만드는 거는 이래요. 당신 회사의 매출이 이 정도 나온다. 그러니까 나에서 납치가 됐긴 했는데 나한테 이 정도 돈은 줄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어떻게는 그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렇게 여기에다가 나한테 돈을 송금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회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머리가 아닌 거죠. 회사에 대해서 재무 상황 다 파악하고 있고 나한테 이 정도 돈을 줄 수 있다. 계산을 한 거예요. 친절하게 계산까지 하셨네.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은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진짜 완전 당한 거죠. 당했어. 그래가지고 그 돈을 송금을 해가지고 그 암호화폐 돈을 지급을 해가지고
그 시스템이 열어주긴 또 열어줘요. 또 그 돈을 먹고서 갑자기 어디로 사라지고 그러진 않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예. 진짜 그 뭐지 그 별을 다양한 끔찍한 사건들 많잖아요. 그 범죄에 보면은 그것처럼 이제 이제 돈을 받은 다음에 사라질지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돈을 이제 그쪽에다 전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합법적으로 이제 뭐 움직이거나 합법적으로 하고 자신을 이제 인증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면은 그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 근데 그런 거에 대항할 수 있으려면은 기술력을 여러분들이 갖추지 않는 상태라면은 어떤 그런 원칙적인 데서 움직이시는 게 맞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정보보안 산업기사 기사처럼 정보보안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술력을 갖추고 전문성을 해버리시면은 그런 움직임들이 눈에서 이제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실력을 높여버리는 거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플랫폼에서 안전하게 움직이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이제 그 어느 쪽을 하든 가장 좋긴 하지만 사실 양쪽 다 하면은 너무나도 좋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다음 중 운영체제와 무관하게 매크로 기능이 있는 MS 오피스 제품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활동하는 컴퓨터 바이러스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되게 너무 유명하죠. 답을 사실은 가르쳐 주는 거랑 마찬가지죠. 어떤 거냐? 매크로 기능에 대한 거랬었는데 1번에 보면 바로 뭐예요? 매크로 바이러스라고 딱 나왔죠, 그렇죠? 1번이 답이에요. 네. 근데 이것도 역시 보면은 아닌 것은 틀린 것은이 아닌 바로 뭐예요? 그 해당되는 개념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을 선택해라라는 형태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멜린다 바이러스로 널리 알려진 것이며 오피스의 매크로와 관련된 바이러스이다라는 거죠. 매크로를 보면 알겠지만 프롬이 되어 있는 도구이기에 기술적인 공격에 이용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크로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MS 오피스나 이제 이런 것들을 봐보면은 그게 그 이제 그 도구들에 이제 보면은 그 VB라는 도구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베이직을 활용을 해서 이제 MS에 있는 그 베이직 활용을 해서 이제 오피스 프로그램들을 좀 더 이제 자동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구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하고 관련된 게 이제 그 매크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엑셀에서도 컴퓨터 자격증 중에 이제 보면은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이상이 되면은 매크로 기능 쓰는 거에 대한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2급에서는 매크로 기능 그냥 쓰는 것만 나왔고 녹화 작업하는 거. 근데 1급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에서는 매크로 관련된 걸 좀 더 그냥 VB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함수를 막 만들어내고 그런 것까지 진행을 해요. 근데 그런 그 코드를 우리가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과 관련된 그 매크로를 활용을 해서 바이러스화 시킨 게 이제 매크로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돼요. 2번은 원 바이러스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죠. 끝없이 자신을 대량 복제하는 거고, 그 3번에 이제 예루살렘 바이러스는 13일의 금요일에 작동을 하도록 했던 이제 그 좀 레거시하다니까 좀 이제 그 과거 좀 쓰였었던 예루살렘 이제 그 바이러스를 해서 이제 그 좀 이제 그 나온 지 좀 됐던 거고, 4번에 이제 브레인 바이러스는 이제 최초의 이제 개인 컴퓨터 바이러스가 이제 이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매크로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자, 다음에 이제 도메인을 탈취하거나 도메인 내인 시스템 또는 프록시 서버의 주소를 변조함으로써 사용자들로 하여금 진짜 사이트로 오인해 접속하도록 유도한 뒤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해킹 기법은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요즘에 사회 문제가 되는 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그 아쉬웠고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이제 이런 그 보안 산업 기사 요 자격증이나 혹은 이 부분은 사실은 전자상거래 관리사라는 자격증에서도 이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이런 것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했던 게 생각을 한 적이 한 10몇 년 전에 제가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는 이제 IT가 우리나라가 발전이 되긴 했지만은 막 그 국민 전체가 막 IT와 관련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아직은 오프라인 시장들도 좀 많이 있었고 지금도 뭐 마트는 있긴 하지만 그래서 IT 쇼핑몰을 통해서 이제 그 거래하는 것도 좀 적고 그래서 좀 약간 좀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이게 디지털이 점점점 그 환경이 더 넓어지면서 이제 이런 보안 사고들이 이제 더 다양화되고
많아지고 이제 그런 거죠.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도메인 네이밍 시스템 혹은 그 프록시 서버를 변조해 가지고 사용자로 하여금 진짜 사이트에 그 오인해서 접속하도록 유도한 뒤 개인정보를 탈취한대죠. 많이 보이지 않았나요? 요즘에 극장이나 혹은 그 TV나 이런 데서 혹은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여기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지금도 그렇고 어떤 거냐면 바로 파밍이라는 거죠. 자, 이제 1번부터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실제 사회에서 많이 보게 되는 그런 공격들을 보게 되는데, 피싱은 공격자가 사람들을 속여서 사기에 빠지도록 고안된 악성 이메일을 보내는 공격 혹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업이 보낸 것처럼 가장하여 타인을 현혹하여 정보를 부정하게 얻으려는 소셜 엔지니어링, 사회공학이다 했었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했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 아는 이제 그 회사의 직원이 저한테 어떤 메신저를 통해서 연락을 해서 뭐 그 상품권인가 그거 구매하게 이제 시키려고 이제 속였었댔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이 피싱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영화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주에서 혹은 경찰이나 이런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그 문자로 경고도 보내고 한 게 바로 뭐예요? 바로 보이스 피싱이라는 거지, 그렇죠? 그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목소리 전화를 통해서 목소리로 활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피싱도 그냥 보이스 피싱이라고 이제 단어를 엮어서 얘기를 했는데, 보이스 피싱이 되게 좀 그 얘기가 나오고 문제가 됐던 거 보면은 요게 이제 이게 실제 법하고 관련이 되는데, 그 실제 좀 블로그에서도 혹은 이제 뉴스 미디어나 이런 데서 그걸 많이 겪었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블로그나 이런 데서 정부기관인 것처럼 사이트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서 사람의 정보를 입력을 하면은 그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다 훔쳐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싱이 전화를 통해서는 보이스 피싱만이 아니고 웹사이트를 활용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오프라인 공간에 그것도 있어요. 취업을 소개시켜주는 이제 그 회사인 것처럼, 법인인 것처럼 오프라인 공간에다 그걸 딱 차려놔요. 금융회사처럼. 혹은 그 취업 소개해주는 이제 그 회사인 것처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개인정보나 뭐 등본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 수거를 해서 거기서 막 그 정보를 활용해서 막 불법 대출을 받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놓은 다음에 충분하게 이제 그 피해를 이제 그 본인들이 경제적으로 이득을 챙겼으면은 어떻게 해요? 바로 다 해체해버린 거죠. 그래서 피해자들이 그 주소로 다시 이제 가서 봤더니 그 취업 소개해주는 그 회사는 없고 빈 공간만, 건물에 빈 공간만 있고 자기네들은 그 당해버리는, 그리고 추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사실 다 피싱의 범주 안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파밍은 이용자의 컴퓨터를 악성 코드에 감염시켜서 이용자가 원하는 사이트로 연결을 하려고 해도 가짜 사이트인 피싱 사이트로 연결이 돼 해커가 이용자의 금융 정보를 빼가는 범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얘기가 나온 게 이런 거죠. 보면은 그 카카오톡이나 뭐 그 스마트폰에 있는 그 문자 서비스, SMS나 이메일이나 이런데, 카톡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공적으로 이제 보는 이 사설 기업이긴 하지만은 공공기관하고 이제 관련된 어떤 그런 이제 그 사용자들이 접속이 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 보면은 공적으로 괜찮은 곳인 줄 알고 이제 본인이 이제 실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문자도 요즘에 이제 이런 게 있었죠. 이제 그 보면은 그 코로나 팬데믹 때 정부 지원금 나온 거 아마 아실 거예요. 개인들도 그렇게 이제 했긴 했지만은 특히나 요걸 많이 겪으셨던 분이 어떤 분들이냐면 개인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너무나도 그 코로나를 겪으셨을 때 너무 급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문자가 뭐가 왔냐면은 정부에서 그 당신 그 당신을 개인 사업자는 그 사장님을 이제 그 정부 지원금 대상으로 이렇게 그 선정을 했다. 그러니까 어떤 이 링크를 눌러가지고 접속을 해서 이제 자금 지원을 받는 대상으로 등록해라, 이런 식으로 문자가 왔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링크를 누르는 순간 어떻게 됐냐면은
그 저기서 이게 나오고 있는 것처럼 범죄자의 서버에 접속이 되고 그 접속이 되는 순간 그 서버에서는 해당되는 그 사장님의 스마트폰에다가 프로그램 같은 것들 설치를 해버린 거죠.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 정보를 넣으면 정보는 그냥 거기서 또 빼앗기고 동시에 뭐가 있냐면 이쪽에 서버 이제 그 스마트폰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사장님이 통화를 만약에 뭐 경찰이든 어디든 전화를 누르면은 그 소프트웨어를 전달했던 그 서버의 그 범죄 조직이 어떻게 돼요? 전화가 연결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 이분이 어떤 공공기관에 전화를 한다 하더라도 전부 다 그리로 연결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있는 범죄 조직은 이제 공공기관에 이제 그 보면은 그 지금 이제 그 공무원이나 그쪽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인 것처럼 느끼도록 목소리나 이런 분들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깜빡 속게 돼 있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원하는 그 뭐 어디다 입금을 하라라든지 뭔가를 뭐 설치를 하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도 있죠. 저도 되게 신기했던 게 저 같은 경우 이제 그 파밍은 당하지는 않았었는데 보이스피싱 형태로 가지고 전화를 온 적이 있었거든요. 경찰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속하고 이름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폰으로서는 전화하지를 그쪽에 전화하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폰을 가지고 전화를 걸지 않고 다른 그 전화기를 활용을 해서 해당되는 그 경찰서 지점이나 다 연락을 실시간으로 바로 확인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하고 대기를 하고서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제가 이제 보면은 좀 일이 바빠가지고 전화를 이제 제가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뭐 이제 그쪽에서 이제 눈치가 이제 빨랐는지 그 이후로 저한테 전화 연락하지 않았었는데 일단 이제 이런 어떤 그런 공격들이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스미싱,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피싱의 한 종류로 최근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한 민감한 정보를 공유한 사태들로 스미싱과 관련이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 피싱과 관련된, 그러니까 제가 아까 했던 그 문자 메시지로 오는 정보들 있죠. 이 부분은 이제 보면은 스미싱이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스미싱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넷, 인터넷에 연결돼 있으면서 위해를 입히는 여러 컴퓨터들의 집단을 의미하고 다수의 좀비 컴퓨터로 구성된 네트워크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봇넷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봇이라는 건 어떤 특정 동작을 하는 소프트웨어인데 얘네들이 네트워크를 형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음 이제 공격에 대해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업로드 공격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죠. 자, 1번에 보면은 공격자가 웹서버 쪽에 업로드한 파일을 실행시키는 형태로 공격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자, 보면은 그 공격자가 웹서버 쪽에 업로드하는 파일을 실행시키는 형태. 우선 서버는 그 어떤 공격을 하고자 하는 파일이나 그런 어떤 그런 그 위해를 끼치는 소프트웨어가 업로드되면 좀 위험하죠.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이제 전략을 짜긴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그 업로드한 다음에 그 파일을 실행시켜 가지고 문제를 터뜨리는 방식인 거죠. 그 공격자가 웹 애플리케이션의 파일 어버드 기능을 이용하여 웹쉘이라고 하는 악성 파일을 업로드하고 시스템 명령을 실행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를 봐보시면은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영상 하나를 틀어놓다가 시청하시다가 멈춰놓고 다른 작업을 하시다가 다시 이제 유튜브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켜서 딱 보려고 할 때 보면은 내가 아까 한참 보던 영상이 갑자기 사라지고 그 유튜브의 첫 시작 화면으로 올라가는 그죠? 그런 화면이 떠지는 그런 상황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겠죠. 아, 이게 내가 한참 보다가 자리를 떠나고 왔기 때문에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첫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는구나. 그래, 내가 보고 싶었던 거 다시 봐야지 그러면서 히스토리 기능 활용해서 아까 보던 걸 다시 보시거나 아니면 검색창을 활용을 해서 내용을 이제 검색을 해보시죠. 근데 사실은 이제 구글 관련된 문서들을 보다 보니까 느꼈던 게 뭐가 있냐면은 그렇게 갑자기 첫 화면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이제 여러 상황이 있는데 초기화를 시키거나 혹은 뭐
그거를 최적화하거나 아니면은 일종의 오류 상황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류로서 보여주지 오류 동작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것을 외부에 들키지 않고 첫 화면으로 돌려줌으로써 어떻게 하면은 이 소프트웨어 유튜브 앱이 문제 없는 걸로 보이도록 느끼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봐보면은 그래요. 그 유튜브로 예를 들어서 봤는데 그것처럼 이제 보면은 그 서버는 어느 순간 어떤 특정 상황이 됐을 때 그 서버에서 돌아오는 소프트웨어들이 있죠, 그렇죠?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언제나 무결에 가까울 정도로 오류를 안 일으키냐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 오류를 줄여 나가는 거죠. 근데 그 크래커나 해커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매니악하게 그 소프트웨어를 연구를 했냐면은 특정 연산을 뭐 10,000번인가 했었을 때 한 번 정도 오류를 일으키는 그 특정 동작을 타겟으로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소프트웨어를 연구를 했으면 그걸 알아내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알아내가지고 그래서 그 특정 동작을 일으킬 때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특정 동작을 활용하는 거죠. 예,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했었을 때 그때 파고 들어와서 어떻게 되면은 그 서버에 내가 원하는 이제 그 행동을 취하도록 명령어를 실행시켜 버리는 소프트웨어를 업로드 시켜 버리는 그런 동작을 한 게 이제 1번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2번에 보면 업로드된 파일에 대해서 실행 속성을 제거함으로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어떤 얘기냐면은 업로드된 건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얘를 어떻게 하면은 실행을 시키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쪽에서 관리자 쪽에서. 그래서 실행 속성을 제거함으로써 어떻게 하면은 얘가 활동을 못 하니까 피해를 우리가 입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 서버 쪽에서.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3번 화이트리스트 방식으로 허용된 확장자를 갖는 파일에 대해서만 업로드를 함으로써 공격을 방지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화이트리스트란 안심할 수 있는 대상을 의미하며 이들을 통해서 허용 대상을 고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 위협에 대한 전면적인 가능성을 없앨 수 있게 된다는데 화이트리스트라는 거 이런 거예요. 그 이제 그 도메인 그러니까 이렇게 인터넷 주소들 중에서 이제 보면은 그 보안이 그 이제 신분과 보안이 성이 명확한 그 기관들이 있거든요. 가장 가까운 예로 뭐 청와대, 그죠? 청와대, 경찰청,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 국가 기관들은 어떻게 되면은 하나 공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국가를 운영하거나 그 다음에 시민을 보호하거나 군인들은 국방부는 어떻게 했어요? 나라를 지키거나. 네, 그 국방부나 혹은 경찰청이 다른 행동을 하지는 않죠, 그죠? 보통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조직의 그 미션이란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종교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람들이 영혼을 치유하거나, 그죠? 그렇게 이제 사회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관들은 다 보면 화이트리스트 이제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그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대학에서도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보면은 그 우리나라 그 육군사관학교라고 아시죠, 그죠? 그런 그 교육기관들도 보면은 그 교육기관들마다 대학에서 수업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 조건을 다 만족을 해야 돼요. 거기서도 일종의 보안인 거죠, 그죠? 다 특정 조건을 만족을 해야 거기에서 일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그런 분들은 그런 그 기관이나 그런 데서만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작동이 되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뭐 업로드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보면은 그 청결을 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그 클린이라 해야 될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그 리스트 안에 있는 그 조직들만 어떤 특정 작업을 할 수 있다라든지 열어놓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봐보시면은 업로드 파일의 저장 경로를 맨문서 루트 안에 제한함으로써 공격자의 접근을 차단한다 그랬습니다. 자, 루트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굉장히 그 루트가 ROT라서 뿌리에 해당이 되고 코어의 영역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그 이제 어떤 구미 지역이나 보면은 이런 데 보면은 뭐 총기 사고나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일어나냐면은 학생들의 교실만큼 안전해야 되는 곳이 없는데 거기에 범죄자가 들어가지고 사건을 일으키니까 이게
그 피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근데 마치 이 얘기는 그런 곳에다가 범죄자를 집어넣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굉장히 틀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특히 이제 그 중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접근을 하는 게 이제 그 어떤 검증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다가 이게 그 영역 안에다가 제한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거꾸로 됐죠. 웹문서 루트 바깥으로 어떻게든 뽑아내서 그 어떤 그 경로를 뽑아내 가지고 공격자의 접근을 이제 차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어떤 그 이제 보안에 대한 개념, 뭐 차폐화를 한다라든지 어떤 구획화를 한다든지에 대한 개념들이 어려우시지 않은 게 우리가 이미 다 보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뭐 영화관을 간다라든지 뭐 정부기관을 간다라든지 등본을 때려 정부기관을 간다라든지 했을 때 은행을 간다라든지 했었을 때 보면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창구가 이렇게 딱 있고 나머지는 그 뒤에 뭐가 있는지조차도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은 그 우리가 이제 그 보안 쪽에서 이제 그 어떤 공격자가 다가오거나 혹은 일반인들이 이제 그 서비스를 하는 그 구역이 어떤 식으로 나눠지는지에 대한 개념이 이제 그들이 왜 그렇게 이제 그 시스템을 짰는지 혹은 우리가 방어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은 이제 그 전공 안에서도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는 정보보안 산업기사라 하더라도 준비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그나마 좀 덜해 가시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 사회에 있는 그 기관 시선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이 다 이제 그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1강부터 4강까지 보안 산업기사에 대한 이제 그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면서 요 이제 그 자율적인 특성들하고 문제 특성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요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제 그 목표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요 지금 이제 문제들을 보시면서 그 이제 방향성을 좀 잡으시면서 준비하시면은 자율적인 취득이 이제 마음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그 1강부터 4강까지 그 이제 수업을 같이 들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